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딱 여기 보면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하는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스크림.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FOMC가 끝났고요.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끝났고요. 시장은 오늘 상당히 코스피는 조용하고요. 코스닥이 전태적으로 수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까지 시장상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외국인 뭐 매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거래소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좀 더 강한 형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이 되게 되면 이제 고퍼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이제 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역시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을 필두로 하는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다시 재반등 그리고 이제 인터넷주들 한국 시리즈들이 있죠. 뭐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정보 지금 시장의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이제 부를 수 있고 핵심적인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강세 늘 이제 20%씩 오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그 평가 같은 건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대충 집계된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가라고 할 게 있나요?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느낀 거는 뭐냐면 인민은행빨이 세구나. 인민은행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위안화 절하할 때 뭐라 그랬냐면 9월 달에 그 페드에서 금리 인하 안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것들이 미쳤나? 왜 남의 나라 그 금리가 구지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페드 지금 시진핑의 방미가 있어서 네. 설마 그것 때문에 한 달 미룰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네. 진짜로 이제 그 한 달 일단은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일단 시진핑이 방미하는 것에 대한 일단 화답에 대한 성격도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정치적인 고려도 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또 열어놓은 게 앞으로 인상하게 되면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죠. 10월 27일, 28일이거든요. 우리 네. 시간으로는 이제 29일 새벽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좀 열어놓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시장이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이제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구간 여전히 네. 똑같이 진입이 된다. 다만 이제 테이퍼 텐트럼에 대한 쪽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쪽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한번 나왔던 재료니까요. 네네. 일단 오늘 앞서 얘기 나왔는데요. 오늘 그 옐런 의장이 얘기한 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우리 시청자분 이미 다들 들으셨지만 제 나름에서 정리해드리면 두 가지 정도를 꼭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옐런 의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왜 도대체 이번에 금리 인상을 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번에 글로벌 얘기를 몇 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어떤 금융위기, 글로벌 경기가 미국의 경제 성장에 약간 우리식으로 보면 이거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네. 이러면서 그 이유를 외국에 들었다는 거, 외국에 들었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전제를 딱 깔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좀 돌려서 보면 외국이 좋아지지 않으면 금리 또 인상 다음번에도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이유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연내 인상 가능성에서 열어뒀고요. 특히 거기다가 이제 10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FOMC 이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기자회견 있는 날, 컨퍼런스 있는 날, 없는 날 딱딱딱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없는 달이거든요. 10월 달에는요. 근데 10월 달에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이메일만 한 통 오면 다 오거든요. 예?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번에 기자회견이 있겠다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도 그 정도가 일단은 시장에서. 그래서 그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뭐 된다 안 된다 어쩐다 얘기했지만 가능성은 살아났지만 전제 조건은 해외의 경기 불안 이거를 분명히 적시했다. 그 적시한 게 뭐예요? 지금 보면 누구나 다 중국발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효과, 중국의 효과가 결국은 미국의 결정을 옐런의 자기의 입장을 바꿔놨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갔고요. 다음 손님 오셨기 때문에 다음 거로 들어가죠. 네, 다음은 종목 설정 그런데요. 매주 한 번마다 오시는 분입니다.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인데요. 어떤 분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분 시장의 이슈를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시는 분이죠. 자, 김종현 MT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상당히 그 FOMC 모든 게 있는데 그 말고도 우리가 고민할 게 워낙 많은데요. 오늘 반도체 기준으로 해주신다면서요? 네, 국내 시장 이제 반도체 하면 반도체 장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세 종목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눈을 좀 더 글로벌적으로 넓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적으로 넓혀본다면 분명히 뭐 투자회계가 찾아온 종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뭐 KM증권을 통해서 또 해외 주식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뭐 도움이 될 만한 네. 뭐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로벌 반도체 종목군들을 조금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요? 예, 그 네. 통신용 원칩이거나 아니면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의 동향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즘 해외 반도체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어떤 것들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텐데. 뭐 퀄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네. TSM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네. 준비된 흐름을 보시면 퀄컴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퀄컴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이 칩 하나로 먹고 사는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최근에 그 스냅드래곤 810의 별명이 파이어 드래곤, 화룡입니다. 발열이 워낙 심해서 네. 이제 뭐 불을 뿜는 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돌 정도로 심한데요. 실제로 그 관련된 제품을 좀 만져본 적이 저도 있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인터넷 서핑을 하게 되면 네. 뒤가 엄청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레드 결국 발열이 걸려서 성능이 급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칩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취하는 회사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 점점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주가도 상대적으로 하락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퀄컴 같은 경우의 주가의 하락은 갤럭시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점, LG전자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회사들만 선택을 했고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거나, 아니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기린이라고 하는 자체 칩을 실음으로써 경쟁자도 많아졌고, 실제로 이제 레노버와 같은 중국 업체들은 그냥 인텔 칩을 싣고 있거든요. 네. 과거 이제 인텔 모바일 칩은 정말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의 칩이었는데, 네. 최근에 나와 있는 베이트레일 이런 칩들은 모바일 쪽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성능들을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경쟁자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이제 하이엔드 제품에 실렸던 것들이 모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M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최근에 주가 동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좋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성장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은 또 더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비교적 견조하긴 했는데 이 종목도 등락 자체가 워낙 크고 주가의 그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K1 테그라 이후에는 나오고 있는 칩이 거의 없어서 PC 쪽에서의 흐름과 함께 모바일 칩 쪽에서도 영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최근에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TSMC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신규 칩에 계속 기술이 삼성전자 대비 늦어지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좀 많이 뺏겼죠. 네. 그런데 10다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 뒤늦게 이제 참여에 성공하면서, 개발에 성공하면서 양산 이제 단계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A9 칩, 즉 아이폰 7에 들어가는 A9 칩 정도에서는 삼성이 가져갔던 이 파운드리 물량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동향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향후 애플과의 실적 관계에 있어서는 좀 회복 관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반도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외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동향도 좋지 않다. 장비주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칩을 만드는 업체 대부분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별로 다 좋지 않고요. 아까 장기적으로 TSMC 이런 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래도 그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제 주식을 볼 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악에 놓여 있는 종목군들이 그 최악을 탈피할 수 있다면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퀄컴을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아직도 확실하게 시장에 알려진 부분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만들고 있는 스냅드래곤 820에 거는 기대가 있다. 10이 아니라 20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810,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820이고요. 앞에 붙는 숫자가 8이면 가장 하이엔드 제품에 들어가는 거고, 네. 6, 4, 2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각 번호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게 되는데, 810 다음에 이제 815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다가 실제로 820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원래 하반기에 신제품에 실린다라는 얘기, 특히 LG전자의 신제품에 실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짓으로 판명됐고, 아무리 빨리 나와도 내년 1월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년 CES에서 나올 신제품들에게는 일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스냅드래곤 820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GPU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칩들이 모두 올라가는 시스템 온칩 형태의 일종의 그 반도체인데요. 이게 이제 성능이 굉장히 개선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그래픽 성능인데요. 아드레노 이제 430이라고 하는 기존 제품에서 530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제품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효율성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픽 성능이 40% 이상의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기능 중에 하나는 그 급속 충전과 관련된 칩이 들어가 있어서 35분 정도만 충전하면 스마트폰 전력의 80%가 충전이 되는 급속 충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속 충전 2.0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 종합 성능인데, 이 종합 성능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마크라고 하거든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칩들의 성능을 체크하는 것을 이제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벤치마크 점수는 좀 이상합니다. 신규 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7420에 뒤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칩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전력 효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좋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그래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체감 속도는 네. 오히려 삼성의 엑시노스 7420보다 더 빠르고 네. 그다음에 엑시노스 74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빅리틀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칩인 반면에 네. 이번에 그냥 쿼드코어로 나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레드 처리 능력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벤치마크 점수로는 뒤지지만 네.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실제 체감 평가는 820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뭐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네. 어려운 얘기들 다 필요 없고 이 어려운 얘기들을 왜 한 거냐?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안 들어갔던 제품들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갤럭시 S7에 다시 채용되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주요 하이엔드 제품들에 다시 퀄컴 칩이 장착이 된다면 네. 작년에 줄어들었던 실적을 배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 준비되어 있는 내년 신제품 라인업이 스냅드래곤 820, 620, 415, 212 네. 이런 식으로 신제품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제품부터 낮은 가격의 제품까지 스냅드래곤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는 기존에 이제 810까지는 자신들의 그 아키텍처를 만들지 못해서 네. ARM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했거든요. 그 네. 네 가지 그 쿼드코어의 A57, A53 이런 아키텍처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820 같은 경우에는 크라이오라고 하는 자체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기술 자체는 물론 ARM 기반이지만 이 아키텍처 자체가 개선됨으로써 효율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퀄컴의 실적의 개선 가능성을 보고 아마 퀄컴을 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퀄컴 쪽의 흐름이 네.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저도 이제 막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 이제 저도 얘기만 듣고 파이어 드래곤이라는 말 처음 들었거든요. 네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화면 한번 잡아주죠. 제 화면요, 피디님 보시면 도대체 810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중고로 사건, 새 거로 사건 값이 싸다고 그래서 810 거 사면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뜨겁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HTC One M9이 여기 들어갔고요. 이게 810이 지금 들어갔고요. 보면 LG G Flex 2가 들어갔네요. 네, 제가 G 플렉스 2를 만져봤습니다. 그거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네. 약간 휘어온 거죠? 네. 약간 휘인 거. 예. 소니 엑스페리아 G3 플러스랑 G4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샤오미 미 노트 프로. 이건 뭐 상당히 비싼 쪽인데, 여기 들어갔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4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한 1년 전에 보면, 그 스냅드래곤 해가 보면 제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 대표적인 제품 4개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은.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얘기네. 그 원 플러스 2도 들어가 있죠. 원 플러스 2? 네. 요 810이? 네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지금 초대장 없이 막 사게 하나? 네, 그 발열 논란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발열 논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해본 분들은 네. 뒤가 엄청 뜨겁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 원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가성비 최고라는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네. 한 1시간 이내 사용했을 때 얘기고요. 한 일정 시간?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 시간부터는 이제 발열로 인해서 성능이 훅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 발열량과 그 다음에 실제로 체감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블로거들이 항상 보면 핸드폰 게임 얼마 하고 나서 사용을 온도 체크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러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그 LG 이제 G4 노트가 될지 무슨 이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LG의 신제품이 810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죠. 네. 워낙 발열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 싫으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싫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미리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다는 거, LG가 새로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슈퍼 프리미엄 폰이라든가, 네. 그리고 좀 그 LG 클래식이라 그래갖고 해리폰이라고 얘기 나온다는 거, 그런 건 어디 집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메탈폰이라서 성능이 뭐 그 스냅드래곤 600 시리즈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건 808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808이 810이 워낙 발열이 심하다 보니까 잠시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그 전 걸로. 모델이 그러니까 네. 전 모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개량 모델이라고 네.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임을 고려 보면
이번에 이제 LG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뭐 지문 인식과 함께 네. 그다음에 듀얼 카메라지 실제로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어떤 성능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램도 뭐 3기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LG 제품만 쭉 써온 사람으로서는 체감 성능이 뭐 G3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거는 슈퍼 프리미엄 폰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나오는 거는 중저가 프리미엄 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거든요. 네, 그래서 중저가 먼저 하나 나오고 네, 그 맞아요. 다음에 나오죠. 프리미엄 폰이 나오고. 제가 말한 거는 21일에 나오는 거는 예. 그 중저가 폰입니다. 그 해리폰이라는 거. 예, 예. 그 어떻게 말씀드리면 루나폰의 대항마인데. 그래서 네. 근데 뭐 엑시노스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썼지만 엑시노스를 네. 엑시노스가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엑시노스 그래픽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갤럭시 S6는 썼는데 다음번 거는 이제 820을 쓰겠다. 갤럭시 노트 5에 이제 820 들어간다. 네. 뭐 이런 지금 그렇게 한 거고 이번에도 역시 삼성도 역시 엑시노스를 지속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그냥 대안품 네. 그리고 이제 중저가 폰에 들어가는 그런 네. 이제 그 AP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문제는 이제 다른 쪽 뭐 화웨이나 이런 쪽은 대안이 없죠. 그렇죠. 뭐 LG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AP가 있어요. LG 걸로.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너무 성능이 떨어져서 아예 네. 못 넣는 거고. 제품화 정도는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저가 폰에 들어가는 네. AP 정도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딘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예. 그게 이제 G 스크린에 이미 들어가 예.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좋은 성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네. 스냅드래곤 600 정도의 600에 400 정도 사이 정도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폰이 안 팔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은 갤럭시 S6가 엑시노스 때문에 안 팔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발열 문제는 뭐 휴대폰 성능하고는 차이는 있겠으나 이게 이제 핵심적인 그 마케팅 포인트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많이 쓰는 사람 머리 아프겠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거든요. LG 클래스 폰이거든요. LG 클래스 폰. 이게 보면 정확한 가격은 아직 안 나왔는데 루나폰 어저께 우리가 얘기해드렸잖아요. 루나폰이 공장 가격은 449,000원이고요. 그 449,000원인데 지금 SK가 나오자마자 최대 풀로 공식 지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면 9만 원까지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가 그래갖고 갖다 붙인 겁니다. 5인치에다가 여기가 이제 플렉스 휘어지는 모델인데 LG 클래스 폰인데 가격이 아직 나온 적이 없거든요. 21일날 발표인데 30만 원 후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하여튼 가격 전반적인 시장 싸움이 가격 싸움에 들어간 거죠. 가격 싸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한 거 5인치 휘어지면 저도 뭐 30만 원 후반이면 뭐 살마음이 있죠. 예, 그거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까지 해외 주식 하시는 분인데요.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딱 아까 얘기 들으니까 삼성은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근데 플러스 요인도 있고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제로 파운드리 쪽에서는 좀 일부 얻는 부분이 있지만 빈메모리 쪽에서는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지금 만드는 빈메모리 쪽에서는 앞으로 매출이 갤럭시 S7이나 신제품들에 만약에 스냅드래곤 820에 적극적으로 채용이 된다면 네. 아마도 이제 그러면 떨어질 거예요. 빈메모리 쪽의 실적이 떨어지지만 네. 반대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퀄컴의 14나노 공정을 납품한다든지 이런 플러스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은 중립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뭐 네. 이런 비메모리 쪽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이미징 정도 처리 능력이지 현재 뭐 AP까지 진출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이 워낙 부진한 데다가 최근에 뭐 PC용 디램, 서버용 디램 가릴 것 없이 모두 빠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중립 이하의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는 나오겠지만 네. 그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국내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매수 의견 외에는 뭐 네. 다른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부 PCB나 IT 부품의 일부 반등 정도는 뭐 한 분기 정도는 기대할 수 있으나 그게 뭐 이제 영속적으로 가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IT 부품 쪽에서는 전장 부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장기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요즘 보면 정말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요. 해외 뉴스 보면 M&A 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술을 왜 싸는지 아는 게 있어요.
그 에너지 부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에너지 부시 그 발음부터 어렵거든요. 영어로 에너지 부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보면 버드 있죠 버드와이저. 예, 버드와이저 이제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거가 또 SAB 밀러 뭐 다 밀러라이트거든요. 밀러 하는 회사랑 인수합병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 합하면 전 세계 그렇게 맥주 만드는 놈이 많은데 맥주 만드는 회사 하는데. 글로벌 점유율이 35%까지 간다면서 하여튼 M&A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글로벌 M&A 시장을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네, 이제 시사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뭐 그들에서 합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 국내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 이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원래 피인수 대상과 인수 대상 두 개가 엇갈리는 게 일반적이고 두 개 같이 오르는 경우가 좀 드문데 그렇죠. 안헬조브시 인베브도 어저께 올랐고 오늘도 잘 버티는 모습이었고요. 샤브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급등했고 오늘 또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두 개가 합치면 전 세계 3병 중에 1병이 자기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이 맥주처럼 최근에 이익 내기 어렵고 뭐 숙제 네. 맥주라든지 입맛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네. 이렇게 대형화된 기업이 나오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네. 이거 뭐 국경을 초월해서 정부를 초월해서도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뭐 소외된 지역, 소외된 국가가 아니라면 네. 주요 국가의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을 통해서 충분히 뭔가 헤게모니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아직 확실하게 결론 난 거 아니고요.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태클 걸어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현재 M&A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바이오 제약 업체들의 M&A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내가 가진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서로 사업부를 분할해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투자했던 것도 분할해서 가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합치면 더 시너지가 나는 것들로 서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M&A가 벌어지면서 기업은 점점 대형화되고 정부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덩치를 점점 키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또 이제 급등했던 게 케이블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게 미국에서 4위 정도 하고 있는 케이블 업체거든요. 네. 한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그런 케이블 업체인데 프랑스의 알티스라고 하는 통신 업체가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써냈거든요. 이미 5위 업체를 갖고 있는 이 알티스라고 하는 업체가 또 4위 업체를 인수해서 규모를 더 키운 건데요. 원래 타임워너 인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실패했고 실제로 타임워너는 그 이후에 조금 뭐 모멘텀이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3, 4위 업체들이 인수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돈이 되는 지역은 어디라도 가서 영업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국경 무시, 덩치 무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M&A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국경을 초월한 이런 매수가 과거는 중국 국영 기업들이 유럽 기업을 미국 기업을 사는 형태에서 이제는 미국과 영국 혹은 유럽의 민간 기업들이 서로 덩치를 키우고 효율성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면 덩치든 아니면 가격이든 국경이든 상관없이 매수하고 있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성장이 이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맥주 얘기 좀 해드리면 술을 좀 드시잖아요. 저도 잘 못 먹습니다. 저보다 좀 마시잖아요. 네. 네. 우리 인정 교수는 좋아하는데 버드와이저 회사 있잖아요. 밀러가 버드와이저 미국 베이스고요. 밀러라는 건 이제 다들 밀러 하지만은 사실 기본 베이스는 영국 쪽이거든요. 영국이랑 유럽 쪽인데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 있죠. 딱 버드와이저랑 밀러 때문에 그런데 그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수많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주 하우스 비어라든가 아주 특정지어. 그래서 중남미에 우리가 코로나는 모르겠는데요. 코로나도 아마 이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중요했다 또 멕시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중남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보는 거 있죠. 이 두 개가 합친다는 거는 그냥 아주 조그만 거 아니면 웬만한 건 다 이들 소속일 거예요, 이제. 그만큼은 수많은 브랜드가 갖고 있거든요. 거기다 양대가 또 합치면 정말 술은 정말 음주 관련해서 얘를 따라갈 수가 없죠. 예, 이것뿐만 아니라 위스키 이런 거 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한국 주식시장이나 오른쪽에 좀 영향은 있을까요? 시사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M&A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건 뭐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네. 국내도 지금 보시면 MPK라고 하는 이런 업체가 갖고 있는 회사들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 기업들 이미 이제 정부의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에 달해서 밀려버린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MPK가 갖고 있는 뭐 코웨이
이런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시기에 맞게 이게 뭐 음모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기에 맞게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게 뭡니까? 노사정 대타협이거든요. 이 노사정 대타협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해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노조의 힘을 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살 때 가장 부담스러워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지만 이 실제로 강성 노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글로벌 M&A 트렌드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한계 대기업들을 M&A 할 가능성. 그 다음에 국내 MPK가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야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 회사들을 막 사고 있거든요. 네. 왜 사고 있을까? 나중에 누군가가 팔 사람이 있으니까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흐름들을 한번 연결지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국내도 저성장임이 분명하고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또 중국의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본은 가격에 밀리면서 한국의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결국은 더 대형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M&A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최근에 불거졌던 게 삼성중공업과 삼성NG가 그렇게 아니라는데도 계속 합병설이 나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서 철강 혹은 뭐 철강과 조선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 물밑에서 돌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기업일수록 오히려 M&A 같은 그런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향후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노려보신다면 이런 한계 기업들 그중에서 또 작은 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의 흐름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저는 이번에 그 어떤 사회적 이슈잖아요. 노사정 합의하고 고용에 대한 뭐 이게 좀 편하게 한다는 건데 뭐 도덕적인 판단 뭐 다 각자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그 호재가 되는 기업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구직 활동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건 약간 우스갯소리고 진짜 좋아지는 거는 저는 그래서 증권회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회사는 물론 거래대금의 변수가 가장 크죠. 네, 거래대금이 중요한 변수는 하는데요. IB 쪽에 강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완전히 유사일의 최고로 좋은 시장이거든요. IPO가요. 그거 어쨌든 그쪽으로 먹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데다가 이런 구조조정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편하게 해주면 저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조금 하여튼 문제가 되는 기업이 어찌됐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막 들어오고 나서가 정말 그냥 우리나라 사람 정이 끌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칼질을 못 하잖아요.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미친 듯이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럼 또 자기네 또 팔아먹고 이러는데 그 중간중간에 다 결국 이런 거 IB하고 이런 증권회사가 끼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IB 있는 쪽은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날 것 같고요. IB에 강한 증권사 여러분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 교수님.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지분 투자하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아용품 쪽에 상당히 많았고 이제 레드로버 최근에 이제 레드로버가 6월달에 그 중국 그 수닝 그 미디어 그룹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수닝 그룹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이런 네. 쪽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제 새로운 팔로가 완전히 개척되는 애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드로버가 그동안에는 북미 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했더라면 이제는 중국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고 네. 수닝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레드로버가 미국 시장에서 받았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중국에서 나올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판이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레드로버 이런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 중국에서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네. 뭐 인수합병이 된 건 아니고 수닝이 20% 지분을 가져가는 거지만 이렇게 네. 발을 담가주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공감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뭐 지분 사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컨텐츠를 사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컨텐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M&A가 나타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벤처 쪽에 활동하는 기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과거 이제 IPO 할 때 국내 뭐 굉장히 많은 바이오 회사들 네네. 이런 것들 IPO 할 때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한번 세탁돼서 그렇지 대부분 다 중국계 자금이다. 그래서 국내 자금으로 세탁되어 있지만 실제로 자금의 주인은 거의 뭐 중국계 자금이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형태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 IB나 해외 IB를 통해서
아예 이제 대놓고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내년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M&A 바람이 꽤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네. 바로 이 교수가 직접 얘기하고 우리 김종현 의원이 얘기한 거 제가 막 자료 하나 갖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링크부터 찍어드리고요.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했으면 여기 책갈피 북마크 헤드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딱 올해 들어서 있죠. 올해 이거는 이제 뒷돈나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드려요. 네. 공식적으로 중국의 코스닥 기업 지분투자 현황 나오는 표인데요. 이거 표 아주 흥미롭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초록뱀, 레드로버, 이너스텍 현재 로코조이로 바뀌었다는데 이거 뭐 100%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뉴스니까 전해드립니다. 이너스텍, IS 이커머스, 피델릭스, 동부로봇 현재 이름이 또 바뀌었다며 DST 로봇, 처음NC, 시그널엔터, 미동전자통신, 아이네스콜, 현재 룽투코리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알기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IPO 단계부터 전 단계부터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폭을 특히 중국 자금에 대한 자금으로부터 여러분들 꼭 좀 관심을 갖고 계속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시도를 찍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게부터 해보죠. 이게 어저께 자료인데, 어저께 근데 이게 좀 관심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지금 보면 알게 모르게 현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인데, 서로 상대적으로 좀 빛을 벌받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이런 거 한번 잠깐 소개해 주세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재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바람을 탔을 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맞았을 때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맞아 보이는 기업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서영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총액하고 현금성 자산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서영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300억, 3천억. 네. 단기금융상품이 해갖고 이제 3,400억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3천억의 시가총액에 대한 쪽도 PBR 0.3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형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2,600억인데 네. 현금성 자산이 2,700억. 네. 경동가스가 PBR 0.6배 이하. 네. 경동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3,600억인데 지금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2,700억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믿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믿고 갈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보게 되면은 뭐 세아홀딩스, 성우하이텍, 파인디지털, 그다음에 뭐 아세아시멘트 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PBR 1배 미만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뭐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근데 밑에 하방을 나오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경동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가 5년간 오르다가 오래 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4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 3배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엄청나게 매력적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서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어떤 그 강한 바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니까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빨랑빨랑 하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이런 걸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면세점 얘기는 제가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면세점이 지난 6월 달에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규 면세점이고요. 요번에 지금 면세점 얘기하는 거는 기존 면세점이 3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잖아요. 그 건인데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보시면 두산이 이제 하겠다고 얘기 나왔는데 신세계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데 이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재벌이라는 게 어떤 애들이에요. 어제 난리 쳤겠죠. 벌써 엄청 하고 막 했을 거란 말이죠. 정치권도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번에 면세점 점유율이 롯데 면세점, 호텔시라인 등등 돼 있는데 요번에 특허 만료된 게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워컬 있죠? 워컬 면세점 11월 16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롯데가 면세점 2개 있죠. 지금 서울에, 그러니까 더 있는데 지금 있는 거는 소공점이랑 월드점입니다. 물론 그 코엑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큰 것들이 소공점이랑 월드점이니까 신세계, 시세계는 부산점인데, 그래서 두산 한번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신세계는 이제 눈치 보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이번에 좀 안 할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보면 롯데인데요, 롯데. 그래서 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서 농담도 처음 얘기했대. 나는 안 바뀔 거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내기하자 했는데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안 바뀔 거 보고 있어요. 아니, 어저께 딱 보니까 안 바뀌겠더만. 어제 국감 그 생중계 있잖아요. 네. 한국경제TV에서. 그거 하느라고 방송을 일찍 끝냈는데. 생중계까지 했어, 그걸? 거기에 나와요. 네. 아예 방송하면서 얘기하지더만. 뭐요? 현 지금 국정감사는 네. 연합TV 뉴스, 네. 그다음에 연합뉴스TV, 그다음에 한국경제TV, 네. 매일경제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만. 몇 개 안 들어갔어. 거기 보면은 이제 한국경제TV 보면은 네. 저 누구야? 신동빈 회장. 네. 신동빈 회장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 나왔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면죄부를 주려고 난리를 치더만.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대로 가겠구나. 저는 예. 아까 어떤 분이 내가 보니까 네. 아마 그 비서진들 있잖아요. 그거 담당했던 분들 네. 보너스 좀 받겠어. 신동빈 회장한테. 아주 잘했어. 왜냐면은 네. 국감하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이 나오더라고. 웃으면서 예. 여유롭게. 비의 전령님 이런 말 쓰시네요. 항영님은 요즘 디스가 뜸하신다는데요. 요즘 알고 보니 디스 많이 했는데 예. 디스한 거 많이 올라간 거 많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못하. 여기서는 100%짜리 못하잖아요. 네. 근데 저 딱한 전모에 디스한 거 뭐 잘 올라가는 거 많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디스를 하나만 하면 난 어저께 보고 애가 초딩도 아니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물어보고 저는 하도 어이없어갖고 잘못만 봤는데 신동민 회장한테 이게 애도 아니고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걸 물어보잖아. 껄껄 웃으면서 한국 응원했다. 그게 무슨 국정감사에서 할 수준이야. 그거보다 더한 것들도 많은데요. 뭐 딴 거 더 많은데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국회에 들어가야 되나. 그랬더니 내 아는 애가 그러대. 형님 수준이랑 딱 맞으니까 될 거라고. 말하는 수준이 나랑 딱 맞다는 거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도 난 그걸 안 물어볼 것 같아.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식 하면 누구를 응원하세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저는 한국 응원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요 정말. 다음 코너 들어가죠. 그런 관점에서 그 국회의원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재선에 또 다음번에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느낌에. 저랑 수준이 딱 맞긴 맞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고요. 어저께 우리가 예고했는데 못한 거 있잖아요. 딴 거를 할 건데요. 딴 거? 어떤 거? 아니 그 뉴스 좀도 보고 갈 건데. 네.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국 수출 성장 엔진이 꺼졌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2%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비관적인 건데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도 이제 60불, 70불 전망을 했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유대계 자본이 들어간 회사가 바로 모건 스탠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2017년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 머무를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3%, 내년도 전망치는 3.2%에서 2.2%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을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지금 물론 이제 일본 그 자산운용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본의 제로 성장이 끝났다. 스팍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가 92년 시작된 슈퍼 디플레이션 제로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 시장도 전고점 대비해서 약 15%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에 대한 쪽은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턴어라운드 했다는 얘기 얘네들은 턴어라운드 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수익도 개선이 됐고, 그러니까 올해는 23% 영업이익이
EPS 증가가 내년에는 한 6% 정도 EPS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업의 그 크기가 더 큰 걸 생각했을 때 23% 영업이익이 이 순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거 네. 이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도 성공적인 일본 투자를 위해서 중소형 기업에 대한 철저한 리서치를 근간으로 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자기네하고 같이 하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대기업에 대한 쪽에 투자할 거면 뭐 굳이 리서치가 필요 있겠습니까? 매크로벤스 보고 하면 되는데 네. 이제 그 좀 더 이제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중소형 기업을 좀 보려면 자기네를 선택해라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좀 의미 있는 그런 두 가지 기사가 상당히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거, 네. 그죠? 그 주식을 바라볼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는 거가 이거잖아요. 모멘텀 있는 거. 모멘텀이 딴 게 아니라 저는 딱 이거 쉽게 이거죠. 흑자 전환만한 재료없더라. 저는 그게 평생 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거만큼 좋은, 눈에 확 띄고, 사람들 확 끌어잡고, 투자자들한테도 딱 말이 쉬운 거. 2, 3년만 기다리시면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분기 확실히 흑자 전환됐어요. 곧 발표, 이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보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일본에서 정말 이들이 말이 맞는지는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로 성장이 끝나고 본격 성장 국면에 돌입했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잃어버린 25년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도 제 말씀,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증권회사에서 여쭈어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보면 왜 대한민국이 올인하냐는 거죠. 대한민국이 올인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뭐 익숙하니까, 대한민국 익숙하니까 아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오늘 잠시 얘기했지만 왜들 일본에 왜 이렇게 뛰어가 대들 그잖아요. 왜들 중국에 뛰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요즘은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보세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증권사는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증권사의 리서치 보면 애널리스트에서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많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스트래티지스트입니다. 그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전전님 같은 경우가 스트래티지스트거든요. 특정 섹터 애널이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건데 요즘 보면 섹터뿐만 아니라 전체 스트래티지스트가 중국 가고 스트래티지스트가 일본 가는 거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전전님이 출장 많이 갈 것 같아요. 전전님이나 그래서 우리 마 팀장님 같은 거 많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데요. 그 키움 얘기 잠깐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본 갔다 와서 네. 애널리스트들이 올렸죠. 누구는가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조병희 애널리스트, 남석현 애널리스트 아마 직접 나와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짧게나마 다녀왔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 탐방을 하고 온 것은 아니고. 네. 일본 공항, 항공기, 백화점, 도쿄, 한지 이분들 놀러 갔다 왔나 봐요. 출장이죠, 그런 것도. 출장인가? 네. 실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과 중국의 유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거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 하네다, 나리타 네. 공항을 일단 선제적으로 확장했고 네. 중국은 중일 노선에 대한 항공사들의 경쟁력 우위에 따라 지금 연말 북경과 상해 등지 하네다 공항으로 증편을 허가했다. 우리보다 유연한 항공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쪽에서 좀 더 일본이 경쟁력 있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공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공항 확장, 노선 네. 증편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좀 더 한 발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네. 일본 주식을 관심 있으려면 장우식 전문가를 찾아야 되나요? 그런 거죠. 그죠? 장우식 전문가님한테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CC 얘기까지 해서 쭉 나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내수 경쟁력, 뭐 우호적인 환율, 그 다음에 저물가,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편의점의 콜라 가격이 1,900원, 네. 일본은 140엔이다. 네. 라는 얘기 하고 있군요. 일본 스타벅스가 국내보다 저렴. 네. 스타벅스는 우리나라 제일 비싸요. 네. 다른 거 비교할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쌀 거야 아마. 네. 그 상품 판매점임을 감안해도 생필품 국내보다 저렴하다. 네. 니토리에서 판매되는 식기용품 가격도 역시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 어쨌든 물가도 더 비싸죠. 네, 살기 빡빡한. 그래서 요즘에 10대에서 20대에서 나오는 얘기가 헬조선이죠. 헬조선. 네. 지옥 같은 조선.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이렇게 그 얘기가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쪽 관련된 얘기가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국내 생활용품 산업 동향에 대한 쪽에 쭉 나오는데 뭐 한샘, 신세계 인터, 이랜드 리테일. 이 이랜드 리테일이 상장이 돼 있나요? 아닐 텐데. 네. 모던하우스라고 생각되나요? 아니죠? 네. 그다음에 지금 롯데 하이마트, 현대 리바트, 형지 베이직하우스, LF까지 해서 네. 이렇게 쭉 지금 현재 산업 동향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고 네. 탑픽 종목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하나투어, 네.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결론은 그래서 일본의 상황 얘기하고요. 그래서 네. 중국과 일본 하면서 뭐 항공이나 화장품 이런 거 좀 보고 오셨다는 거. 네. 기업이 아니라 이제 섹터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투자 전략가 입장에서 글을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방송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 좀 찾아봐서 직접 자세한 거는 혹시 못 보신 분은 VOD라든가요. 여기 채널K의 VOD 보시거나 아니면 그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앞서 말씀드리지만 키움증권의 채널K의 키워드림 서비스가 주는 거는 해외 주식까지 직접 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엔 지금 일본이 아마 리얼타임이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여기요. 네. 그 키움증권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들어오는 거, 조만간 그런 것들이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해외 주식 리얼타임 들어오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흐름 자체가. 그렇게들 증권회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에 딱 떴을 때요. 잘 보세요. 중국 상해 후강증 딱 쓸 때 특정 증권사 주가 많이 올랐죠? 네. 어디 올랐어요? 더. 유한탁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딘지 모르지만 일본 주식에 하면서 먼저 치고 나올 증권사가 있을 거거든요. 어딘지 모르죠. 그 주식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현대증권이죠. 뭐 현대증권이 될지 어딘지 모르죠. 네. 예, 그리고 마찬가지죠. 앞으로 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 베트남이다. 예를 들면 네. 베트남에 막 뜬다 그러면 베트남에 치고 나갈 증권사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올라갈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상해가 꼬꾸라진 이런 건 그런 거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그만큼 시장에 주류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주류로 지금 증권 업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